인생 이막 다시 배우는 공자의 군자론. 나이 들수록 빛나는 인격의 품격. 삶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 풍요로운 시기. 바로 노년의 문을 열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 2500년 전의 현자 공자의 지혜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몸이 편안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과 세상의 변화 속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남은 생이 의미 있을까? 이 질문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자는 이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군자쥔즈의 군자의 삶입니다. 군자는 단순히 높은 벼슬을 하거나 부유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자에게 군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하여 도덕성과 지혜를 갖추고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다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군자론을 통해 노후에 찾아오는 외로움, 무력감,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인격의 품격을 갖추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공자는 평생을 통해 군자와 소인을 대비시키며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노년이야말로 이 두 갈림길이 더욱 명확해지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 군자는 의로움을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공자의 이 말씀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공자가 63세 되던 해 위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위나라 영공의 부인 남자는 권력욕이 강한 여인이었는데 공자를 자신의 수레에 태우고 도성을 한 바퀴 돌며 백성들에게 과시하려 했습니다. 공자는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덕을 좋아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그리고는 위나라를 떠났습니다. 노년의 공자에게 권력자의 총애를 받는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생존과 가족을 위해 필사적으로 이익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이제는 그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소인은 여전히 자신의 사소한 이익과 손해에 집착하며 조급해하고 타인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군자는 이제 옳고 그름, 즉 의를 생각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는 일,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좋은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로움의 실천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을 돈이 아닌 의미와 명예로 채우려는 자세, 이것이 바로 노년의 군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두 번째, 군자는 태연하고 너그러우며 소인은 조급하고 교만하다. 군자는 태연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지만 태연하지 못하다. 이 말씀 속에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공자의 태연함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당황하며 우산을 찾았지만 공자는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비가 오면 젖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또 다른 날에는 도적들이 공자 일행을 습격하려 했습니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지만 공자는 조용히 검은 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적들은 오히려 그 태연한 모습에 놀라 물러갔다고 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세상 돌아가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소인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 과거의 영광을 내세우며 교만해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며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군자는 다릅니다. 그는 태연함을 가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몸이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그는 자신의 내면을 수양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서툴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랫사람의 능력을 기꺼이 인정하는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이 태연함이야말로 신이여 군자의 가장 고귀한 정신적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인간관계도 좁아지면서 고독감이나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노년의 마음을 다스릴 구체적인 실천 덕목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는 배움과 수양하기 시습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것은 논어의 첫 구절이자 공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공자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공자가 68세 되던 해, 우연히 한 아이가 검은고를 연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놀림에서 새로운 기법을 발견한 공자는 주저없이 그 어린아이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제자들이 놀라자 공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와 지위가 배움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리 앞에서 누구나 학생이다.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주나라로 예법을 배우러 갔을 때 당시 주나라 왕실 도서관을 관리하던 노자를 찾아갔습니다. 노자는 공자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벼슬은 낮았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를 스승으로 섬기며 겸손하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공자는 배움을 평생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노년에 은퇴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손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 일에서 벗어나 인생이라는 학교의 정식 학생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든 아니면 악기나 그림을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배움을 통해 뇌를 활성화하고 세상과의 연결, 고리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의 무력감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공자는 73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것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우리에게도 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의 지혜, 붕우와의 교류.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공자에게는 평생의 벗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공자보다 30살이나 어렸지만 공자는 그를 가장 아끼는 벗이자 제자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공자와 아내가 함께 가난한 마을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궁핍했지만 아내는 항상 웃으며 배움을 즐거워했습니다. 공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로 누추한 골목에 살아도 그 즐거움을 잃지 않는구나. 현명하다. 회야. 그런 아내가 4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공자는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제자들이 너무 슬퍼하신다고 말하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슬퍼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슬퍼하겠는가. 진이어 군자는 외로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합니다. 그 힘은 바로 뜻이 맞는 친구, 붕우와의 교류에서 나옵니다. 젊은 시절의 우가 이해관계나 술자리에서 만난 친구라면 노년의 부문 같은 가치와 취미를 공유하며 정신적 성장을 함께하는 동지입니다. 함께 독서 토론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여행을 계획하는 부모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공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기보다 내가 먼저 남들이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즉, 좋은 벗을 찾기보다 내가 좋은 벗이 될 자질을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평온하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근심하라. 이 말씀은 노년의 평온을 지키는 핵심 지혜입니다. 공자의 일생은 사실 인정받지 못한 여정이었습니다. 55세부터 68세까지 13년 동안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떠돌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군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그를 제대로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식량이 떨어져 일주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제자들은 지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제자 자로가 원망하며 물었습니다. 군자도 이렇게 곤궁할 때가 있습니까? 공자는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군자는 곤궁에도 의연하지만 소인은 곤궁하면 흐트러진다. 그리고는 여전히 제자들에게 예법과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은퇴 후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는 말은 가장 경계해야 할 소인의 모습입니다. 군자는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내면을 꽉 채웠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군자는 밖으로 드러나는 명예나 칭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가 다른 사람의 진심과 능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성숙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노년의 평온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군자는 구하는 바가 자신에게 있고 소인은 구하는 바가 남에게 있다. 노년의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군자의 모든 수양은 결국 하나의 덕목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인입니다. 이는 사람인의 두 이가 합쳐진 글자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인간다움을 의미합니다. 노년의 군자에게 이 이는 특히 두 가지 방면에서 완성됩니다. 첫 번째, 노년의 효는 공경이다. 요즘 효도는 물질적인 봉양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나 말도 먹여 살린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동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공자의 이 말씀은 효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공자의 어머니는 공자가 17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공자는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음악을 듣지 않았고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공자는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낳고 3년 동안 품에 안아 기르셨는데 내가 3년상을 지키는 것이 과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제자 맹의자가 효도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오직 자식의 병만을 걱정하시게 하라. 이 말은 자식이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서 부모님이 다른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도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효를 단순히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을 넘어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노년의 군자는 이제 자녀들에게 공경을 요구하기보다 손주들을 대하는 자세에서 그가 배운 인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삶과 결정에 간섭하기보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효의 완성입니다. 자신이 먼저 모범적인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를 수양하여 남을 편안하게 하다 숙이 아닌 군자의 최종 목표는 자신을 닦아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세상을 바꾸려 노력했다면 노년에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군자의 사명입니다. 공자의 임종이라는 일을 잘 보여줍니다. 공자가 73세로 병들어 누워있을 때 제자 자공이 문병을 왔습니다. 공자는 지팡이를 짚고 문 앞까지 나와 자공을 맞이했습니다. 제자가 놀라 말렸지만 공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야,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그리고는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태산이 무너지려 하고 대들보가 썩으려 하며 철인이 시들려 하는구나. 노래를 마친 공자는 자공에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구나.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그러나 공자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공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군자는 세상을 살면서 미움받지도 사랑받지도 않으려 하지 않는다. 오직 도를 따를 뿐이다. 나이 든 군자가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족과 사회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다툼을 멈추게 하고 그의 태연한 미소가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년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자는 우리에게 노년은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존재, 즉 군자로 완성되어가는 황금기라고 말해줍니다.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세에 자립했으며 40세에 미혹됨이 없었고 50세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세의 귀로 듣기만 해도 이해했고 70세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나이의 기록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수양의 과정이며 군자로 완성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가 바로 이 완성의 시기입니다. 의로움을 생각하며 삶의 방향을 잡고 태연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하십시오. 배움을 멈추지 않고 뜻이 맞는 좋은 법들과 함께 정신적 풍요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인의 마음을 꽃 피우십시오.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여러분이 군자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같은 길을 걷는 벗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인격의 품격, 그것이 바로 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군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배우고 법과 나누며 인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